2026년 2월이었죠. AMD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매출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12% 가까이 하락했어요. 네, 맞아요. 시장의 기대가 거의 하늘을 찔렀다는 신호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 너머를 봐야 한다는 분석이 요즘 힘을 얻고 있습니다. AMD가 거대한 AI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세계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바로 그 세 가지 핵심 전선, AMD의 미래를 결정지을 진짜 이야기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흥미로운 비유네요. 최첨단 무기, 지휘본부, 그리고 운영체제라. 네, 그럼 첫 번째 전선, 그 최첨단 무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터 센터 사업부 성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4분기 매출이 54억 달러, 전년 대비 39%나 성장했어요. 네, 특히 상위 10개 AI 기업 중에 8곳이 AMD의 인스팅트 GPU를 쓴다는 점이 중요하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여기서 뭔가 전략적인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MI305 시리즈 같은 고성능 GPU 칩, 그러니까 개별 부품을 파는 데 주력했다면요. 이제는 헬리오스라는 완전한 시스템 단위로 판매 전략을 바꾸고 있거든요. 시스템 단위라면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헬리오스는 CPU, GPU, 네트워킹,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AI 인프라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의 렉이라는 서버 캐비넷 안에 다 통합해서 제공하는 일종의 완제품입니다. 아,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고객한테 레고 블럭을 팔았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조립된 레고성을 통째로 파는 거죠. 그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완성된 레고성이라는 비유는 좋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네요.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뭐랄까 이미 자체적으로 레고 블록 조립하는 데는 도 같은 그런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도 과연 이 완성품을 선호할까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오히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여지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네, 물론 그런 거대 기업들은 여전히 개별 칩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아, 그렇죠.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일반 대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연구를 위해서 빠르게 고성능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선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곳들은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들에게는 빠른 시장 출시, 즉 타임 투 마켓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헬리오스는 바로 그런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서 시장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타겟 고객을 다각화하는 전략이군요. 특히 새로운 MI400 시리즈, 그중에서도 MI450 칩 기반의 헬리오스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이 MI450이라는 칩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MI450 칩은 이전 세대보다 메모리 용량이나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해서 훨씬 더 거대한 AI 모델을 더 빠르게 훈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 요즘 AI 모델 크기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대 모델을 감당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곧 경쟁력이거든요. 그 강력한 칩을 중심으로 한 헬리오스 시스템이라면 그 파급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역시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단순히 부품 몇 개를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거든요. 여러 세대에 걸친 단연 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2026년 하반기부터 MI505를 시작으로 해서 최대 6기가와트 규모의 인스팅트 GPU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6기가와트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도 잘 안 오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몇 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이죠. 와... 근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계약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AMD 기술이 좋다 이걸 넘어서 AI 업계의 선두주자인 오픈 AI가 AMD의 미래 기술 로드맵 전체에 베팅했다는 의미거든요. 아,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른 기업의 CIO, 그러니까 최고 정보 책임자 입장에서는 오픈 AI가 우리 대신 모든 검증을 끝내줬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를 받은 셈이네요. 네, 기술적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한 번에 날려주는 효과죠. 자, 이렇게 헬리오스와 오픈 AI 계약으로 최전선의 막강한 공격력을 확보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공격수가 있어도 후방에서 지휘하고 보급하는 역할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여기서 시장에 종종 관과하는 AMD의 진짜 저력, 바로 두 번째 선선인 CPU가 등장합니다. 정확합니다. 다들 GPU 전쟁만 이야기할 때 AMD의 에픽 CPU 사업부는 조용히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비수기인 1분기에도 성장을 예상할 정도라고 하니 이건 일반적인 흐름은 아니잖아요. 네, 계절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흐름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AI 시대의 주인공은 GPU라고들 하잖아요. AI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GPU 혼자서는 절대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GPU가 AI 연산의 엔진이라면 CPU는 그 엔진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정교한 관제탑 역할을 하거든요. 아, 관제탑이요. 네, 예를 들어 GPU가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방대한 데이터를 미리 정리하고 준비하는 데이터 사전 처리 작업, 또 수백 개의 GPU가 동시에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작업을 분배하고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메모리 관리까지 이 모든 게 다 CPU의 몫입니다. 관제탑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 AI 시스템의 전체적인 안정성이나 신뢰도는 화려한 GPU 성능이 아니라 오히려 CPU 역량에 달려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최신의 전투기를 잔뜩 가져다 놔도 관제탑이 부실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AI 모델이 한번 다운되면 그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관제탑의 안정성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최근에는 일반 기업들까지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CPU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에픽 CPU가 현대 데이터 센터의 표준 프로세서로 자리매김했다는 AMD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군요. 네, 실제로 5세대 튜린 CPU 채택이 늘고 있고 4세대 제노아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탄탄하다고 하고요. 심지어 2026년 하반기에 나올 차세대 CPU 베니스에 대한 사전 수요도 이미 높다고 하니 이 성장세는 쉽게 꺾이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온통 GPU 경쟁에 쏠려 있지만 AI 워크로드 전체를 조율하는 CPU 시장에서의 이런 강력한 입지는 AMD의 매우 안정적인 성장 기반, 즉 든든한 보급 기지가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AI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려는 큰 그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조각이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최전선에는 헬리오스라는 강력한 무기 시스템이 있고 후방에는 에픽 CPU라는 튼튼한 지휘본부와 보급기지가 있는 셈이네요. 하드웨어만 보면 정말 완벽한 군대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할 운영체제, 즉 소프트웨어가 그동안 AMD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혀왔잖아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전선이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AMD는 이 소프트웨어 격차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메우고 있는가? 그 해답은 ROCm, 즉 라데온 오픈 컴퓨트라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습니다. 아, ROCm. 네, 폐쇄적인 독자 생태계, 일종의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고수하는 경쟁사와는 다른 길을 택한 거죠. 누구나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전략으로요. 하지만 오픈소스라는 게 그게 양날의 검일 수도 있지 않나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그만큼 파편화되거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을 텐데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래서 AMD는 무작정 개방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에 책임 있는 관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요. 책임 있는 관리자요? 예를 들어 새로운 인스팅트 GPU가 출시되는 첫날부터 ROCm이 완벽하게 지원되도록 보장하는 데이 제로 서포트 정책을 펼치고 있죠. 아, 하드웨어를 받자마자 바로 쓸 수 있게. 네, 개발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널리 쓰이는 AI 추론 엔진들과의 통합도 AMD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해서 호환성 문제를 없애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원을 만들 때 그 공원의 핵심 시설과 안전은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AMD가 출시한 풀스택 엔터프라이즈 AI 스위트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건 일종의 전문가용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소스인 ROCm을 기반으로 하되 기업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보안,
기술 지원, 관리 도구들을 모두 포함해서 제공하는 거죠. 개발자들이 AMD 생태계 안에서 그냥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까지요. 이런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효과는 단순히 점유율을 높이는 것 이상입니다. 한번 AMD의 소프트웨어 환경에 익숙해지고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은 다른 경쟁사 제품으로 쉽게 넘어가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아, 그게 바로 고객 락인 효과군요. 네, 이른바 락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고객을 가둔다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개발자들이 이 생태계 안에서 너무나 생산적이고 편하기 때문에 굳이 떠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뭐랄까, 황금세장에 가깝습니다. 황금세장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렇게 되면 더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만들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하드웨어의 성능을 100% 끌어내고 또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이 소프트웨어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드웨어 전쟁은 결국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쟁으로 귀결될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AMD의 미래를 결정할 세 개의 핵심 전선을 살펴봤는데요. 첫째, 개별 칩 판매를 넘어서 헬리오스라는 통합 AI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최전선 공격 전략. 네, 완제품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AI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책임지는 숨은 공로자, 에픽 CPU라는 든든한 지휘 통제 본부. 네, 관제탑 역할이요. 마지막으로 오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한 번 들어온 고객은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ROCm이라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까지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네, 시장의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현재 실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잠시 어긋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헬리오스, 에픽, 그리고 ROCm이라는 이 세 개의 기둥은 2026년 이후 AMD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아주 견고한 기반이 될 겁니다. 단기적인 숫자 너머에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AMD는 경쟁에 맞서기 위해 개방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강력한 경쟁사는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폐쇄형 생태계를 고수하고 있죠. 먼 미래에 이 거대한 AI 경쟁의 최종 승자는 과연 AMD처럼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생태계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통제하는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시스템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